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죠.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7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름 등록을 위해 차례로 줄을 선 발달장애인들. 이름표를 받고 행사장에 입장합니다. 넓은 홀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각 지역 대표단들은 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지역 이름이 쓰여진 팻말을 들고 차례로 입장합니다. 이곳은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옹호단체인 피플퍼스트가 주최하는 제5회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 현장입니다.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발달장애인들의 자주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취감을 달성하고 그런 발달장애인들의 원활한 방식으로 발달장애인들의 행사를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발달장애인들의 열렬한 성의로 우리 피플퍼스트는 더 성공적으로 큰 대규모 올해 제5회 서울에서 개최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나온 사람들이 몸으로 주어진 단어를 묘사하며 사람들이 손을 들고 문제를 맞히는 몸풀기 마음 열기. 각양각색 자기만의 방식으로 동물들을 표현하면 참가자들은 이내 손을 들고 단번에 문제를 맞힙니다. 대회를 참석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매우 즐겁다고 하네요. 재밌고 신나고.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몸풀기 마음 열기입니다. 여러 가지 퀴즈를 다양한 문제를 맞추고 하니까 재밌어요. 발달 장애인에게도 일자리를 달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길을 만들어 달라 등 5개의 메시지를 사회에 알리며 당사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 이틀 동안 진행된 대회는 피켓을 들고 서울 일대를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 한국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아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최지연 작가가 있는데요. 2017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에서 이 전시를 하고 있는 최지연 작가를 이명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2017 제4회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에 전시된 고양이와 연꽃 그림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은 다양한 모습의 한국화를 그려내는 최지연 작가. 지난해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 한국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한 그는 올해 아트페어에서는 연꽃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왜 누가 연꽃하고 이렇게 불교 쪽에 있는 어떤 그런 글을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고서 그냥 내 얘기 같다. 뭐 이렇게 진흙밭에 피어나는 뭐 연꽃 이러듯이 제가 지금 너무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좀 살아남아야겠다. 힘드신 분들이 그냥 너무 어렵지 않은 그림, 쉬운 그림, 편한 그림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용기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신만의 매력 있는 그림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최 작가는 사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7년여로 이제 막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무용을 전공한 클럽 DJ로 흥 많고 다재다능했던 최 작가는 약 13년 전 사고로 인한 경추 손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그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다니며 이론과 실기를 공부하고 있는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예술을 알리고 함께 즐기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공부했어요. 문화예술 교육사 그 자격 공부를 하신 분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문화예술 쪽 관련된 그런 곳에 가서 15주 프로그램으로 전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림과 뭐 음악과 무용과 모든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했던 예술을 보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최지연 작가의 꿈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2017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잠실 주경기장과 이 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번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약 3천여 명의 선수와 자원봉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수영과 농구, 탁구 등 동호인 대회 6종목과 어울림 풋살, 계주, 컬링 등 화합 종목 7개로 열렸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펼쳐졌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고득점을 받는 등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의 평가 점수 대신 A에서 D까지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4살배기 여자아이는 구석으로 날아갑니다. 지난 2015년 인천에서 발생한 일명 풀스윙 폭행 사건.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95점을 받아 평가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로 평가 인증이 취소된 곳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평균 90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평가 방식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보육환경과 교수법 등을 평가해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합니다. 앞으로는 A에서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 C등급 이상만 인증하고 D등급은 탈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가 이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하는지도 새로 평가 항목에 넣었습니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재인증할 때 등급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럼 개선 필요가 있는가? 있는 그 항목을 컨설팅을 인해서 1,100원이 그 A등급 맞을 수 있도록 그 개선을 하고. 정부는 평가 인증이 신청제여서 현재 20%는 인증이 없고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곳도 5%나 된다며 올해 안으로 평가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매년 경찰에 신고되는 가출 청소년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이런 가출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들이 다시 가정이나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인데요. 정부는 청소년 쉼터를 늘릴 예정입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8,400명, 하루 23명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한 쉼터.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통해 청소년 2만여 명의 자립을 도운 지도사, 그리고 쉼터에서 자립해 청년 인턴이 된 청소년까지. 가정 내 학대나 불화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쉼터 가운데 우수 사례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92년 처음 문을 연 청소년 쉼터는 현재 전국 12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해본 청소년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어머니의 불화로 쉼터로 오게 돼서 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현재 직장에서도 또 잘 생활할 수 있지 않았나. 지난해 조사 결과 청소년의 13.5%는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도 매년 경찰에 신고되는 청소년 가출은 2만여 건. 신고되지 않는 사례 등을 고려하면 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으로 몰거나 혹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정부는 내년에 청소년 쉼터를 7곳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와 함께 이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추진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우선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수립할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단은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장비 지원, 사후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 근무 여건에 맞는 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충북 청주에서 2017 충북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제13회 롤러스케이트 대회가 열렸는데요. 전국 광역시도에서 약 1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청주에서 이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청암학교 학생들의 발랄한 치어리더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청주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경기장에서는 롤러스케이트 대회를 준비 중인 선수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주최하고 충북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주관한 2017 충북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제13회 롤러스케이트 전국 하계대회가 열렸습니다. 개회식은 선수단 입장과 개회 선언, 선수 대표 인사, 대회사, 격려사, 선수 및 심판 선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한 선수 여러분들의 도전은 아름다울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도전과 노력에 끊임없는 소원과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13회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전국 하계대회경 롤러스케이트 대회를 통하여서 장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대회에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8군데의 장애인 및 스포츠센터, 학교 등 단체팀으로 구성된 지도자 및 발달장애인 선수 121명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롤러스케이트 대회는 전국대회를 통해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발달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매일 오후 아랫장 상설 장터를 개장하기로 했는데요. 진두리 기자입니다. 24일 전남 순천시의 아랫장 유계장옥에서 상인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랫장 매일 오후 상설장터의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조충훈 순천시장은 상인들에게 양심적인 시장 운영과 고유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당부하며 아랫장이 순천시 미래의 역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아랫장은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선정돼 3년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은 15개 농산물, 15개 수산물, 특산품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역에 상설시장이 아랫장이 개설이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에서 개장된 상설장터는 매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장날인 2일과 7일을 제외하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설장터를 통해 순천과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을 직거래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려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과 같이 우리 상인과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이름난 먹거리 야시장과 함께 순천 아랫장을 상설시장으로 발전시킬 것은 물론 순천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진두리입니다. 계속해서 전남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고흥 녹동항에서 전국 바다낚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최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 전남 고흥 녹동항에서 제1회 고흥군수배 녹동항 전국 바다낚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녹동항에서 펼쳐지는 전경을 즐길 수 있었던 이번 대회는 소록도 방파제를 비롯해 3개소에서 진행됐으며 약 200여 명의 참가자가 출전했습니다. 대상 어종은 감성돔으로 수상금은 5위 40만 원부터 1위 500만 원까지 주어졌으며 수상자들은 커다란 감성돔 조형물 위에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흥을 찾는 많은 낚시 동호인들을 위해 최고령자상, 여성 위너상 등 특별상도 시상했습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인사말에서 이번 추석에도 24만 관광객이 고흥을 방문했다며 2019년까지 고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4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전국 바다낚시대회는 전국의 낚시꾼들과 고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청정고흥의 아름다운 절경과 풍족한 어족 자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최민아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26일 봉천역에서 시각장애인 6명이 요리사로 나서 요리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요리사들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고용지원센터의 한식 조리 콘서트 사업 교육생입니다. 감각을 사용해 음식을 만든 요리사는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셔서 감사했다고 요리를 만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요리를 맛본 지역 주민들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았는데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 매우 맛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02-880-0850에서 5로 문의하면 됩니다.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수 제이씨와 함께 지난 28일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 가정에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사랑 나눔 연탄 1,500장을 전달했습니다. 여수 제이씨 관계자는 우리가 배달한 연탄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연탄 지원을 받은 유인 씨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내 재가장애인 가정에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6일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개최된 더 늘품 행사를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더 늘품은 더하다라는 주제로 꾸며져 여러 행사와 함께 먹거리를 판매,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바자회, 노래자랑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지역 내 기업들과 지역 상인들의 나눔과 8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진행됐으며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저소득 지역 주민들을 위한 김장 나눔으로 사용됩니다. 참여자는 좋은 행사 덕분에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하루가 됐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장애인 복지관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복지관 후원 행사인 냉장고를 채워주세요 기금 마련 먹거리 장터를 개최합니다. 먹거리 장터에는 다양한 식사와 음료, 다과 등이 준비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생필품, 이불, 중고 가전가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물품 바자회도 개최합니다. 또한 장애인 밴드인 밝은 누리 밴드와 색소폰, 아사카모니, 하모니카의 축하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행운권 추첨과 물품 경매와 같은 흥미로운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의 텅 빈 냉장고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의 삶이 반영됐다.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시장에 갈 힘이 없어서 늘 빈곤한 냉장고를 채움으로써 빈곤한 삶도 채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먹거리 장터에 참여하는 방법은 냉장고를 채워주세요 사업 또는 먹거리 장터에 금전 후원을 하거나 먹거리 장터 식료품이나 바자회 물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 방문해 티켓을 구입하고 먹거리 장터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기흥장애인 복지관 031-895-326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인하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서울 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 법률의 5번째 시리즈로 장애와 권리를 발행했습니다. 책에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각종 법률과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책은 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1명에게도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차량 3대를 경남광역자활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확대 운영으로 내년부터는 연간 만여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약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강아지부터 고양이, 토끼까지 다양한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보단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마트를 가거나 할 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가보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반려동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는 사람 안 물어요. 얼마나 순한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동물이 무서운 사람에게는 충분한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얼마 전 유명한 연예인의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이의 소식에서 알 수 있듯이 생각지도 못했던 세균 감염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나와 나의 반려견만 우리 동네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나의 반려견이 살아가는 우리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한다거나 배선물을 치울 봉지를 챙겨서 산책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씩만 신경을 쓴다면 모두가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고 이제 내년도 살림을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꾸려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커질 예정인 가운데 효율적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구석구석을 헤아릴 수 있는 꼼꼼한 예산 책정이 됐으면 합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